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소설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도식을 해봤습니다. 본다면은 이제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그 제6장 23조, 6장이 검사 항목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6장에 23조가 식품 등의 재검사예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용기, 기구, 도구 이런 것들 등이라는 것은 그걸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검사를 하는 이제 조항이 되겠는데, 공무원이 가서 이제 수거 등을 했을 때 검사한 결과가 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식약처장이나 혹은 뭐 각 지방청장들, 그죠? 뭐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또 인천지방 경인청, 그다음에 대전청, 대구청, 부산청, 광주청, 광주는 제주도까지 포함을 시켜서 모두 업무를 보게 되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같은 경우, 또 강원도를 다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약처장이나 지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이러한 명의로 검사 결과를 영업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게 기준 규격이 맞지 않으면 검사 성적표와 검사 증명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영업자에게 통보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맞지 않으면 회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같은 일정 시설 제조 공정에서 로트 번호가 같다든가 같은 날짜 같은 장소, 그죠? 같은 제조 공정 1라인 2라인이 있다면 그 라인도 같다든가 이랬을 적에 이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두 곳 이상의 국내외 인정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검사 항목을 검사해서 이 검사 성적표나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검사를 요청을 하면은 요청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검사 제외 항목은 이물질이라든가 미생물,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의약품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고, 경시적인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검사 결과가 달라지거나 검체의 성분이 균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영업자가 제출한 심사 결과가 첫 번째 수거회가 갖는 검사와 다르다고 확인이 되거나 검사에 따른 검체 채취라든가 취급 방법, 검사 방법, 검사 과정 등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재검사 비용은 물론 영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검사도 검사 제6장의 검사 제23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사 항목 중에서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제품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기가 생산했는 제품들이 어떤 기준 규격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가품질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품질 검사는 별표 12 여기와 같이 검사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를 한다. 식품 공정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 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은 식품 유형별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품질 검사는 3개월마다 1회, 제품의 제조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자가품질 검사를 받고, 보존료 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존료 검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주세법에 따른 결과는 검사 주기의 자가품질 검사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가품질 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는 제조 가공을 하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유형별로 검사 항목을 검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주기는 검사 주기의 적용 시점은 제품을 만드는 그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그럼 생산하면서 바로 제조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가품질 검사를 맡기게 되겠죠. 검사 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특정 식품 첨가물, 보존료라든가 타르 색소 등은 식품 제조 가공 공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검사 항목을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제조 가공을 한 식품 등의 기준 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검사 기록서를 2년 동안 보관을 한다. 자가 품질 검사, 자기 스스로 실험실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고, 검사 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미비하고 직접 검사가 어려울 때는 식품 위생 검사를 위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가품질 검사의 의무는 이렇게, 자가품질 검사 주기는 식품 제조 가공 식품은 대상 식품에 따라서 1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적판 경우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식품은 9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라. 자가품질 검사 항목은 식품 유형별로 검사 항목을 두고 돼 있고,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기록서의 보관은 2년 동안 보관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설 기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업이 있고, 그죠? 또 보면은 식품 소분 판매업이 있습니다. 식품 소분업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완제품을 작은 단위로 소단위로 나누어서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고 판매하는 영업이라 그랬죠. 재제품, 그죠? 판매업은 식용얼음 판매업을 들 수가 있고, 식용얼음 판매업은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그러니까 우리가 뭐 풀무원 같은 데라든가 하객들기에 얼음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런 식용 얼음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뭐 슬러시를 만든다든가 얼음을 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꼭 식용 얼음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얼음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은 식품을 자동 판매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영업, 또 식품 판매업이고, 유통 전문 판매업,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해서 제조 가공해서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이 있다. 제조 가공업이 있고, 그죠? 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통 전문 판매업은 OEM으로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어떤 물건을 어떤 포장 단위로 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제조업체에서는 품목제조 신고를 하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OEM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되겠고, 유통 전문 판매업은 어떤 뭐 홍길동 회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전문 판매업이 대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의 생산 라인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좀 다른 어떤 거 계열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의 제조업에다가 생산을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제조원은 뭐 어디고, 제조원은 예를 들어서 거창에 있는 뭐 어디 식품인데 판매원은 풀몬이다, 판매원은 뭐 CJ다, 제조원은 다른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은 표시사항을 보면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은 집단급식소의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 판매업이 되겠고, 기타 식품 판매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영업장 면적이 300평방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나중에 3.3 하면 약 90평 이상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연세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과 같은 것들은 전부 식품 판매업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서 여기에 모든 그 조건이라든가 관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마도 여기까지가 이번 주 강의가 될 것 같고, 법규는 실제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이 길면 여러분들이 아주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 지루한 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제가 뭐 그림도 올려보기도 하고 또 PPT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쉽고 보기가 쉬울 겁니다. 법규를 보는 것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퀴즈를 내겠는데 자가품질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왜 자가품질 검사를 하는지, 자가품질 검사가 무엇인지, 자가품질 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 이번 주에는 한 문제만 내도록 할 테니까 적어가지고 꼭 여러분들 답장은 쪽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